안녕하세요. 2021학년도에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중학교에서 경험한 것도 있겠지만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학교생활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과목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안내를 좀 하려고 나온 강동고등학교 교사 이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은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선배님들이 힘들어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짤막하게 오늘은 중요한 질문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질문하는 데가 있죠. 거기서 발췌한 중요한 질문 한 3개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할 테니까 끝까지 잘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굉장히 크게 겪게 될 변화가 과목을 내가 수강할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대학생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있는 학생들은 아마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학생처럼 고등학교에서도 뭐 전과목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의 여건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개설이 되겠습니다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볼 첫 번째 질문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생활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면 도대체 나에게 중학교 때와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 학교 생활에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해서 3년 동안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선택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6쪽에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에 왜라는 그 학생들이 말하는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될 텐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진짜 수업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과목 이수를 하다 보면 듣기 싫은 과목도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뒤로 젖혀지거나 앞으로 기울여지거나 나는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재미없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이런 학습자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주도적 학습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업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되어서 참여하는 학생을 기대하며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또 어떤 관계인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냐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배움과 성장을 스스로 이루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을 선발해야지 대학교는 어떤 외부적 통제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학문의 세계로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는 건데, 만약 수동적으로 공부하던 학생을 뽑아놓으면 당연히 남는 시간 전부 다 공부를 수동적으로 해왔던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놔둬도 스스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공부들을 해내는 학생, 그런 학생을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이제 이 과목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수업의 진정한 주인이 된 학생을 뽑는 게 학종이니, 이 수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 지점이 과목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 아니 뭐 잘못된 선택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선택을 해서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는다면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대학은 어떤 학생을 기다리고 있냐면 대학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성장이 계속 일어날 학생인가, 또 이 대학은 전공이나 계열이 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생각해봐도 경제학과에 진학할 학생과 기계공학과 진학할 학생이 성향이나 관심이나 흥미가 좀 다르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학생이 정말 그 학과나 계열에 적합한 학생인가, 이런 걸 과목 이수 이런 걸 통해서 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과목 선택을 위해서 입학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생들 과목 선택을 지원하다 보면 수요조사, 수강 신청, 수강 변경 해서 총 5회, 6회 이상의 공식적인 고민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과목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하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기 초부터 3월, 4월부터 다양한 지원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민을 거듭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나의 진로, 진학, 희망에 적합할 것인가, 내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6쪽을 보시면 고등학교는 과목의 종류가 좀 분화되어 구분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일반고에 진학을 하면 보통교과라고 하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보통교과 안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보통 1학년에서 그냥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서 배우게 되는 과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중3일 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받기 어렵고, 그래도 앞으로 공부할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될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 그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과목일 텐데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이 수능 과목이고 1에서 9등급의 상대 석차 등급을 산출해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하고 과학 2 4과목을 제외하고는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상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자, 17쪽하고 18쪽을 보시면 이 보통교과 종류부터 전문교과 종류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미 여러분 입학하기 전에 이 표에 있는 과목들을 학교 개설 과목으로 편제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전문교과는 원래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에 개설되는 과목인데, 일반고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주기 위해 일반고에서도 과목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지고 오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됩니다. 자, 이런 자세한 안내는 아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자,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본인 소속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그러면 못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19쪽에 보면 가운데 있는 표, 더 다양한 과목 이수 방법 해서 굉장히 복잡하죠.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그때그때 학교에서 안내할 때 귀를 기울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본인 학교에 없는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인수 선택 과목입니다. 요거는 신청 학생, 희망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일과 정규 수업 시간 중에는 개설이 좀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과목들을 방과 후나 주말을 활용해서 개설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 소속 학교 학생들만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것이 공동교육과정인데요. 공동교육과정은 소인수 선택 과목과 차이점이 소인수 선택 과목은 한 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만 모아서 적은 수 수업을 하는 것인데,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교 학생만으로는 개설이 어려워서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모여서 수업을 듣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면 아주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그 표 바로 위에 보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죠. 요 과정들을 꼭 거친 다음에 내년도, 그 다음 내후년도에 여러분이 수강하게 될 과목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편의상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로 탐색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선생님들과의 상담, 그 다음 요즘은 이제 영상 매체나 이런 게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대학 교수님의 전공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맛보기 수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어서 독서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이 독서는 사실은 이런 진로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입니다. 추천합니다. 자기 진로 희망이 이쪽이 적절한지 저쪽이 적합한지를 책 읽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1학년 때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진로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세요. 그 다음으로 본인 소속 학교의 3년간의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학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없는 과목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다른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택 과목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자기가 공부할 과목의 내용이라든가 자기 진로 희망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려면 그 과목이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인지를 좀 선명하게 이해를 한 상태로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많이 이제 선생님이 그 현장에서도 듣게 되는 질문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게 어떻게 평가되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한다고만 해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짐작을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되는 여러가지 영역들,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모든 영역에서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대학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2쪽을 보시면 이 과목 이수된 이력과 관련해 가지고 대학들이 이런 질문으로 평가를 한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평가가 될 것인가? 23쪽을 잠깐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과나 계열별로 이렇게 원서를 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수한 과목들이 경제학과에 진학할 학생과 기계공학과에 진학할 학생의 이수한 과목들이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면 그 과목과 이 희망하는 전공과의 내용의 연관성이 높다면 아마 전공 학문에 대해서 제가 원래 진짜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런 준비를 해온 학생입니다 하는 데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모든 일반고가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선택 과목이 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비슷하게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로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으니 이 과목을 내가 진짜 주인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이 과목의 수업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생기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 또 다른 그 평가 사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많은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 그 이유는 너무 어렵거나 재미가 없어 보이거나 해서 많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 그런 과목을 내가 이제 선택해서 이수했다면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도전의식 등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의 기하 과목이 있어요. 과학의 물리학 2 이런 과목들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인원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하를 선택해서 이수를 했다면 상당히 많은 어떤 도전 의식 같은 걸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없어요, 그 과목이. 그런데 다른 학교에 개설되는 걸 내 주말에 여유 시간까지 반납하면서 가서 들었다. 상당히 그 도전 의식이라든가 인내심, 적극성, 지속성, 성실성 이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과목을 실제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저는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 과목을 선택하면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과목을 이수했다고 그 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선택한 것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선택했으니 진짜 내가 이 과목의 수업의 주인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그 1년의 선택에 일정한 트랙을 권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걸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교재 24쪽을 보면 이거는 대학들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런 그 계열 학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이런 과목을 수강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 경제로 가고 싶은 학생은 일반 선택 과목은 이런 거, 진로 선택 과목은 뭐 이런 거 이수하세요라고 하는 권장사항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학교 교육과정 여건에 맞게 변형해서 이수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시간 관계상 이건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기 바라고 25쪽을 보시면 이 외에도 그 여러분의 전공 희망과 연관된 과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안내하는 자료들을 QR코드로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게 될지가 이 과목 선택에 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정시 모집이 또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잘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치는 수능은 예전처럼 국어 수학이 정해진 일괄적으로 정해진 상태로 치는 시험이 아니고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여러분이 75% 정도는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될 텐데 나머지 25% 정도의 비율을 선택해서 치게 될 겁니다. 시험을. 그럼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어떤 과목을 이수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할 때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학업 성적 처리 방식인데요. 좀 복잡합니다. 한 가지 이제 강조할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과는 달리 상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것도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석차 등급 산출이 안 되니까 부담이 없다 해서 많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평가될지는 진짜로 그 수업의 주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이런 그 측면에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석차 등급이 산출이 안 된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할 때 석차 등급 산출 안 되는 이것만 가지고 과목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학들이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반드시 그 기준만으로만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이 자신의 학업 수준과 과목 성취 기준 도달 가능성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기하 과목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기하 과목은 공과대학 갈 학생들은 이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상당히 좀 애환을 겪고 있는 것이 공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인데 수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돼서는 안 되겠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채로 대학에 진학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하 과목을 권장하는데 내가 기하 과목을 이수를 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기하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이미 수학은 좀 단계형 학문이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 소외돼 버리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은 자기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배님들은 이미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선배님들이 들려주는 과목 선택과 관련된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자, 같이 27쪽에 선배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대학의 가이드북을 소개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선배 보세요.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에 진학한 선배인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특히 경제학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서 다항함수의 미분과적분을 다루는 수학2 과목은 반드시 선택하여 공부해야 하고 가능하면 미적분과 경제수학 과목까지 이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과 과목은 수학을 못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난 문과 갈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제학과를 문과 과목에 보통 이제 문과 과목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이 선배가 말하듯이 경제학과에 가면 미적분을 많이 써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난 문과 갈 거니까 미적분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학생인데 경제학과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 미적분을 이수했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내가 경제학과에 가고 싶다, 뭐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다, 그 과에 맞추어서만 내가 과목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이과 구분을 넘어서서 융합적으로 과목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소양이 여러 방면에서 함양이 되어서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배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어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기하는 꼭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죠. 요약하자면 학과를 결정했다면 대학 전공과 연관되는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배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 선배의 말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과목은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교과인 수학, 국어, 영어 실력입니다. 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모든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기르기만 해도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를 튼튼히만 해도 대학 와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배가 들려주죠. 이 이야기는 아까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찾는 인재, 진정한 수업의 주인, 그것이 되는 순간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배들이 들려주는 과목 선택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수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과목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 충실히 성실히 즐겁게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